챕터 3에서는 수산생물 질병의 진단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단의 의미를 먼저 볼까요? 진단은 다이어노시스, 특히 그릭어로 다이어는 바이라는 뜻이고 그노시스는 날리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그 현상의 본질적인 거나 원인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또 다른 질병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은 어떤 징후라든가 또 증상이라든가 그런 것의 질병의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진단 과정을 거쳐야만 확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단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감별 진단이나 추정 진단, 확정 진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감별 진단에서는 이러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그런 리스트를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추정 진단은 본인이 어떠한 유용한 정보를 사용하여서 진단을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가지 않는 그런 진단을 추정 진단이라고 합니다. 확정 진단은 이는 확실하게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진단을 했다. 그래서 확정 진단이라고 합니다. 이 확정 진단은 여러 가지의 실험실에서의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임상적인 그런 징후라든가 의료의 행동, 또 나타나는 그런 외부의 모습이라든가 여러 조건들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생산되는 그런 정보도 필요합니다. 생산량이 얼마고 얼마 몇 마리를 양식을 했는데 나중에 끝에 수확할 때는 몇 마리가 나오는가, 이러한 것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런 정보들과 함께 랩에서 정보를 마지막으로 진단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특히 시료는 아주 신선한 것으로 될 수 있으면 살아있는 그런 시료를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기생충,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조직학적인 그런 부분도 진단을 실험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이러한 양식 수산 쪽에서의 이러한 건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고기들을 대표로 몇 마리만 끄집어내어서 진단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전체 양식장 고기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진단하는 마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많이 진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동이 비정상적인 부분을 골라서 진단을 하게 되고, 또 폐사된 고기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먹일 때 먹이 줄 때 그런 시간에 어류가 행동이 어떠한지 그런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모든 그 테크닉이 다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샘플에 있어서 넉넉하게 샘플을 가지고 와서 진단을 하는데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조금 제한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샘플을 배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진단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백에 넣어서 그냥 연구기관이나 어떤 진단기관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고는 이대로 샘플을 배송할 때는 좀 따라 주셨으면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진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부탁할 그런 진단 연구소에다가 전화를 걸으셔서 언제 어떻게 이러한 샘플을 가져갈 예정이다라고 먼저 전화로 확인을 한 후에 그 속에는 상자 속에는 이중으로 된 백에 약 3분의 1 정도의 물을 채우고 그리고 샘플을 넣고 산소를 아주 가득히 채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온이나 여러 외부적인 영향에 피해를 들리기 위해서 쿨팩을 밑에 깔고 그리고 아이스박스 내에 스티로폼 박스 내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부분은 아이스박스 외에 또 다른 박스를 하나 준비해서 이중 박스를 만듭니다. 거기에 이 정보를 모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정보 이 고기는 언제 입식을 해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고 하루에 몇 마리 정도가 죽고 이러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적어서 안에 내부에 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살아있는 샘플을 보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보내기 전에 그 샘플을 포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샘플을 포장하는 방법인데 아이스팩을 먼저 깔고 그리고 플라스틱 백에 물과 산소를 넣은 뒤에 밀봉하여서 스티로폼 박스 안에 넣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만약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로 이런 보내기가 힘들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 백 내에 어떤 샘플을 바로 잡은 샘플을 넣어서 밀봉을 한 후에 그 플라스틱 백 바깥에 샘플 없는 없이 그냥 샘플 없이 얼음이나 물로 찬 물로 가득 채워서 아이스박스에 넣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멀리 이송하게 돼서는 안 되고 가까운 장소에 이송할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얼린 그런 샘플을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바이러스성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백에 샘플을 넣고 그 외부에 드라이 아이스를 충분히 채운 후에 밀봉을 하여서 운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외에도 조직학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을 보낼 때는 꼭 10% 중성 포르마린액에 담궈서 보내야 하는데요. 아주 작은 자어라든가 포스트라비 같은 새우는 그대로 홀피쉬로 액에 넣어도 되지만 큰 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기관을 0.5cm 정도의 가로 세로 잘라서 작게 잘라서 용액에다가 담궈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용액은
안에 들어있는 조직의 양보다 50배 이상을 넣어서 보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병의 그 징후라든가 어떤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류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첫째,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늘 주는 사료량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거나 고기가 먹이 행동이 별로 좋지 않으면 질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 형태를 보면, 유형 늘 가장자리만 돌거나 아니면 수면 위에 떠 있거나 그런 경우에, 그러다가 사람이 가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경우에도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가 외부에 점액질이 있지만 과도하게 점액이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복부가 팽만해져서 그 안에 복수가 가득 차 있을 경우, 이런 것도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부에 근육이라든가 어떤 그 배 부분이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괴사가 굉장히 크게 되어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기들이 많습니다. 제일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너무 중증이죠. 이건 너무 중증이어서 곧 폐사될 그런 고기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회생되기는 힘든 그런 괴사가 너무 많이 일어난 경우고요. 다음에 보면 꼬리 지느러미라든가 지느러미가 부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생충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해부를 해보면 간이 부어 있다든가 신장이나 비장이 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생기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류에 있어서 외부의 형태에 안구가 튀어나온다든가 안구 내에 빨간 충혈이 생긴다든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이 경우에는 넙치인데 안구가 튀어나오고 안구 내 출혈이 생기고 탈장이 생긴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가미에 그 빈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가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었고 점액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아가미의 색깔이 브라운으로 갈색으로 변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세균성 질병에 대해 그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할 고기를 해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해부기는 핀셋이나 가위는 멸균을 해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독하지 않고 바로 해부를 하면 오염된 가위에서 어떠한 균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히 멸균된 기구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 기 안에 있는 기구 중에서 아주 비장과 신장 부분을 다른 그 기관과 겹치지 않게 떼내어서 페트리 디시에 도마를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그런 사선으로 저렇게 도마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현장 실습에서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고기가 질병이 있었다면 제일 오른쪽에 페트리시 내에 콜로니가 많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콜로니는 세균의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정하게 똑같은 세균의
그 짐락들이 많이 생기면 세균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구나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기자재가 많지 않을 때 좀 더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세균성 질병에서 선택 배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브리오의 병에 대한 경우인데요. 특히 TCBS라는 그런 배지를 사용하여서 비브리오 균의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세균은 자라지 않습니다. 비브리오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녹색으로 콜로니가 형성된 것은 비브리오 파라헤몰라이티쿠스입니다. 이 균은 특히 녹색으로 콜로니가 발생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된 집락을 볼 수가 있는데, 노란색으로 콜로니가 변했다면 이것은 비브리오 알지놀라이티쿠스가 감염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떠한 질병인지 어떠한 세균인지를 모를 경우에는 바이오케미컬 키트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순수 배양된 콜로니를 각 키트 내에 넣어서 배양을 한 후에 색깔이 변하고 그 키트의 내용에 따라서 한다면 아주 쉽게 또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빈들은 이 세균성 질병이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여서 우리 고기를 낫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관심사겠죠. 그래서 세균을 순수 분리한 후에 약제 감수성 테스트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약제 감수성 테스트를 할 때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전부 페트리 디시 위에 세균으로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약제 디스크를 놓으면 억제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항생제는 세균이 자라지 않는 저 부분만큼은 자라지 않는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항생제 테스트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빈들에는 아주 유용한 테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러스성 질병 진단입니다. 이 바이러스성 질병 진단은 고가의 그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진단 기술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법, 사진의 방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는 형광항체를 이용해서 질병의 감염 여부를,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세포 배양한 후에 이렇게 형광 물질을 염색을 시키면 감염이 된 세포는 사진에서 노랗게 표시가 되고, 감염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녹색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엘라이자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면역 효소 항체인데, 이것도 항체를 이용하여서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R 방법이 있는데, 이건 유전자 중합 방법인데, 현재로서 제일 많이 바이러스 진단에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 세계동물기구인 OI에서도 권고하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질병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 진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PCR은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의 바이러스 진단과 함께 일치하게 된다면 그게 확실한 진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은 진단하기도 까다롭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치료를 어떤 질병에 감염이 되어서 항생제나 아니면 약물로 치료를 할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먼저 건강한 의류를 체크를 한번 해보고 난 뒤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의류들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항생제 투여를 할 때는 무조건 한 이틀 정도 굶겨야 합니다. 의류를. 그래야만 약이 첨가된 부분들이 잘 효과적으로 반응을 낼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산소를 조금 더 치료할 때는 산소를 조금 더 첨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 쓴 폐기물들은 아주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 하는 중에서는 주로 이머전 방법, 그러니까 이머전 방법과 투약하는 약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머전 방법에는 가두리 같은 경우에는 가두리 바깥에 백을 씌워서 그 안에 약을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인데, 약의 양도 많이 들고 쉬운 방법이 아니어서 이거는 가두리 양식 외에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플로잉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이 통과하면서 약재가 들어가 있는 물이 통과하면서 치료가 되는, 의료한테 치료가 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디핑이나 플로잉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이 만약에 고기한테 잘못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고기들이 막 이상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막 튀어오르거나 위로 떠올라서 눕거나 이럴 때는 얼른 에어레이션을 더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육수를 바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약을 희석시켜서 고기한테 데미지가 덜 가게끔 그렇게 바로 시행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약욕하는 방법 외에 먹이에 타서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항생제를 사용하여서 치료할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방법들은 주로 볼륨이나 약의 양이나 계산, 시간, 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계산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 약의 사료에 타서 먹일 때는 특히 코팅을 하여서 사료와 잘 혼합이 되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육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예방을 하지 않으면 고기한테 방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환경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포식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노지라든가 가두리에서 새라든가 동물들이 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의 경우 다른 곳에서 이동해서 배설물들이 이 고기에 질병을 가진 고기였다면 전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보통 핸들링을 하면 고기한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지만 선별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별 작업을 하지 않고 큰 고기, 작은 고기 같은 사육수 내에 들어있으면 고기 자체에도 더 스트레스가 올 수 있습니다. 작은 고기는 큰 고기한테 잡아먹힐 그런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핸들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열성화된 그런 어미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질병 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차단 방역을 들 수가 있는데요. 차단 방역은 일단 살아있는 그 고기들을 특히 굉장히 이동이 심할 때는 이런 방역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의 자연산 의류라든가 이런 거와 혼합되게 키우지 않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도 한번 사육수도 한번 사용한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주 어린 고기한테는 새로운 물을 소독된 물을 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사용을 다른 물은 재사용하더라도 어린 고기한테는 재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매우 사단 방역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옆집에 가거나 오고 가고 할 때 장화를 신고 같은 다른 집에서 우리 집으로 온다든가 이런 소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또 병원체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기구도 한 개로 여러 개의 사육 수조에 쓰지 말고 나누어서 따로따로 사용을 한다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용한 기구들은 특히 말리거나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 했을 때 질병이 발생되었고 진단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과연 양식하시는 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액션이 중요한데 그것은 본인들의 양식업인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를 주고 싶다. 그래서 사육 관리를 더 좋게 하는 방법, 산소를 늘린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중증이 많은 고기는 다 죽여버린다. 수확하지 말고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는가는 그것은 양식업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항생제를 써도 이게 치료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약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약 처리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치료를 하는지 치료를 안 하든지 그것은 어민들한테 어민들의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질병의 전파가 되지 않도록 각 개개인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용 편익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재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제 거의 다 예방 차원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 전염된 감염성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는 그런 고기들의 검역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민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또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서 제 3장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